지금부터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데모 리마스터링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데모 리마스터링은 아기공룡 둘리의 유일한 극장판으로 이번에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한층 선명하고 풍성한 화질로 복원된 작품으로요. 2023년 5월 24일 둘리 탄생 4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영화의 감독님이시자 영원한 둘리 아빠 김수정 감독님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덧 그 둘리가 태어난 지가 40주년이 됐거든요. 4월 22일이 만 4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40주년 동안, 40년 동안 그 사실 지난 짧은 시간은 아닌데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작가 입장에서 그리고 둘리 아빠 입장에서는 그 둘리를 대하는 마음 여전하고요. 처음 시작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길동 씨에 대한 마음 역시도 변했느냐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고길동 씨도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처럼 제 곁에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둘리를 사랑한다면 저도 역시 또 둘리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꺼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참 송구스러운 점은 애니메이션 감독, 만화가이면서도 또 애니메이션을 제작자의 상황인데 제가 새로운 작품들을 이렇게 개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같이 공략이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도 이제 한국 극장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이제 흥행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도 쓰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많은 좀 죄책감도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라든가 상황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좀 못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애니메이터들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또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저희에게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업도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독자적으로 고길동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야겠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계획은 없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제 고길동식뿐 아니라 둘리, 그다음에 여타 캐릭터들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또 소중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특별하게 고길동만 이렇게 스페셜하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 2009년도 TV 시리즈 둘리를 끝내고 난 뒤에 극장판을 사실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무산이 되면서 선을 못 보이게 됐는데 그때 지금 준비했던 그 시나리오, 그때 준비했던 작업을 하다가 미처 끝내지 못했던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상 안 좋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판 만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아마 지금 계획은 뭐 한 내년쯤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작품 속에서 아마 그 김동 씨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지금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좀 대신 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판 만화에서 김동 씨의 역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제작된 게 거의 30년 전인데 그리고 96년에 개봉이 됐고요. 이 영화가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이면서 아무래도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데 기억들이 뭐 어디처럼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참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당 그의 작업에 참여했던 수들들이 지금 상당수 이 바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분이 사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적은 숫자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뭐 많은 것이 변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당시에 이 작업을 할 때 물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부족했지만은 뭐 특히 총감독부터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 열정으로 이제 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예산으로 그다음에 이러한 작품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스케줄도 그 당시에 스케줄도 어김없이 그 재난자에 맞춰서 했던 그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힘 모아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영광,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대 이런 기치를 걸고 이제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이제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열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다시 한번 그런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 우리나라의 이제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상황들, 왜 애니메이션이 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 제작에서 드는 소요된 경비가 실제로 이제 제작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제작비가 사실 만만치가 않고 그 제작비 대비 이런 소위 그 흥행 그다음에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투자자들이 좀 끌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투자가 끌어지고 그다음에 뭐 가뭄에 폭나듯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바탕에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 노하우가 이렇게 쌓이지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이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같은 그 답변이긴 한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대외적으로 뭔가 지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좀 원활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자들이 단지 제작해서 그 이익을 남기고 어차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투자가 안 되고 또 재그게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둘 이제 어른들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이것을 제작을 하고 투자받은 빚을 갚는데 딱 만 5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 갚고 다시 또 뭐 회생해서 또 제작비 만들어서 또 하게 되면 또 5년 소요. 그래서 아마 그 2009년도에 이제 그 TV 시리즈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작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자기 그 순수한 열정으로만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 한 편 제작 끝나고 또 한 편을 하는데 10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마당에 나온 암탉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그 줄리하고 상관없이 그렇지만 그 작품을 끝내고 그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감독이나 그 제작자가 새로운 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또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그 상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발전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좀 민들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쉽게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좀 염두에 두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뭐 이제 또 앞에 이제 질문에서 그럼 툴리가 이제 왜 개수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자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툴리가 그 1990년도에 이제 극장에 있을 때 그 한국 영화랭킹 관객 동원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4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4위에 어떤 관객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입 분위기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툴리가 이제 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시대에 속된 말로 인기가 있느냐, 산전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교수에서 그 툴리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 제일 그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만화라는 것,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하는 것이 좀 주인공들이랑 이야기 구조가 항상무게하다고 그러는데 비교적 그 툴리나 그 툴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았나. 물론 어떤 그 사이에 판타지도 있고 좀 뭔가 엉뚱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기본 베이스가 약간 좀 현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 삶 이런 것들과 같이 좀 연계되면서 좀 오랫동안 이제 우리들 곁에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K 문화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그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면 아마 그 각 작가들의 그 무한 상상력과 그 창의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기조가 되는 게 웹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반대로 거꾸로 보면은 그 웹툰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상상력과 그다음 굉장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기발함 이런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비교해서 그다음 앞으로 이제 경쟁력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그 문화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답보 상태. 물론 관객들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오히려 조금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그 웹툰을 비교해서 그다음에 그 웹소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 구조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프리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 굉장한 멋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유영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유영 작가님이 어떤 이런 그 예는 앞으로 좀 더 어떤 부분에서는 일어날 소지가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작업 환경을 보면은 이제는 1인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할 때만 해도 1인이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떤 작품의 어떤 원작자라든가 지적 소유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어떤 자유롭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저작권자가 1인이 아니고 3인, 4인, 5인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좀 뭐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좀 더 많이 얽힐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하다못해 이제 좀 뭐 송사라든가 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각자의 어떤 그 소유권이라든가 지적권,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어떤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딱히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라서 그런 속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한 어떤 계약 관계 이런 것이 아마 그 작가를 좀 옥죄어 오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비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하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하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약서를 조금 더 좀 냉혹하게 이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썼으면 좋겠다, 사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표준 계약서라든가 좋은 계약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언젠가 다시 올라내려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 작업 스타일이 둘리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달자의 봄이라는 만화도 있었고 그다음 날짜 고돌이 신인부부 하면서 이제 7개의 숟가락까지 이제 이런 여러 이야기를 쓰고 그랬는데 둘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이제 만화가 개그이기도 하고 뭔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 바탕을 일단은 사람들 사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달자의 봄을 이제 연재할 때 오달자의 봄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물 만화인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어떤 모습, 이 학생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야기들 이런 쪽을 좀 거의 취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밑바닥을 헤매면서 이제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모티브를 얻었고 그다음 이제 날짜 고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만화인데 직장인들이 또 세계를 알기 위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 그런 곳들도 이렇게 좀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저는 만화가 꼭 어떤 과거에는 만화는 그냥 그야말로 거짓말이고 좀 뭔가 비현실적이고 이런 식에서 이제 매도되고 그렇게 이제 폄하되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일단은 우리의 이야기 그것은 이제 우리 이야기라고 해서 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겠죠. 나와 그다음 내 주변에 그다음 내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가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좀 삶과 밀착된 이야기를 많이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리도 그거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둘리가 보면은 사람들뿐 아니라 둘리의 배경이 되는 쌍문동, 그런 쌍문동에서도 하다못해 하천, 그다음에 학교, 영희철수가 다니는 학교, 그다음에 이런 백그라운드 자체도 실질적으로 쌍문동을 배경으로 깔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작가가 막연하게 어떤 무대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을 상상하면은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하다못해 그 배경을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 이야기도 어쨌거나 이제 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와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한 예를 들면은 그 마이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이콜 같은 경우도 제가 쌍문동에 처음 와가지고 자취할 때 그 제 옆집에서 늘 이렇게 노래 부르던 그 젊은 총각이 이제 모델이 됐다시피 고길동 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길동 씨 같은 경우도 어떤 특수한 1인이 아니라 그냥 고길동 씨가 갖고 있는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의 한국인들의 그 남자, 한국 가장님들의 가장의 모습,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길동이가 나오고, 또 마이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보통 7시 전후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패턴을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아이의 모습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 어떤 한 캐릭터가 특별히 어떤 누구다가 아니라 보편적 우리 삶의 한 모습이 이제 투영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어른별 대모험 같은 경우에 이제 딱히 그 어른별 대모험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도 둘리가 계속 연재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주로도 가고 또 제3세계로도 가고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서 좀 어떤 그 재미있는 부분들을 좀 쏙쏙 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첫 시작은 정말 현실적으로 출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뭡니까 이제 일개로 가는 것도 그냥 타임 코스모스를 타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서 이제 우주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 우주를 가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타지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헐리우드 스타일의 이제 한탄이 이제 젖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상력을 어떻게 그걸 가져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주 핵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즘에 와서는 우주가 지금 뭐 쓰레기로 해서 뭐 모든 것이 덮였다고 그것이 이제 문제화되기도 하는데 그 과거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쓰레기 천지가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어떤 그 우주에서 뭐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핵충도 나왔고, 그다음 또 얼음별 대문 같은데, 얼음별 같은데 이런 이제 그 성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일 그 당시에 쓸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무엇이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좀 작가적 어떤 그 영감과 상상력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영화를 이제 보셨겠지만은 하다못해 우주에서도 공중전화가 있을 수 있고 핵충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또 다른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마스터링된 필름은 이제 한국 영상원에서 복원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마 그 영상원에서 아마 국책 사업 중에 하나로 몇 가지의 어떤 필름을 복원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둘리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마스터 필름은 또 영상원에 이제 저희가 보존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래 이제 우리는 그 필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퇴색이 되고 뭔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한 부를 마스터 필름을 이제 영상원에다가 맡겨놨고
아마 그것이 이제 영상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 그쪽에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작업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어요. 이외의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작업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그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좀 했고요. 그다음 이건 오롯이 이제 영상원에서 만든 그런 이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 굿즈라든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둘리 이제 관련 용품들은 뭐 옛날처럼 뭐 과거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라딘 네이버인가요? 어딘가 알라딘인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영화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 찾아가고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캐릭터 머천다이징 시장이죠. 머천다이징 시장은 또 일본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을 때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하나는 이제 어떤 히트작이 나오면은 정말 온 시장이 그 제품으로 물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아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견주에서 보면은 우리 출판 시장도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간혹 이 영화가 이제 리마스터링돼서 이제 개봉되기 이전에도 좀 팬들로부터 둘리 복간본 뭐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그런 요구도 있기는 했었는데, 워낙 출판 시장 자체도 그렇게 뭐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좀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내년쯤 뭐 저희들이 복간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또 그 복간이 돼서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둘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전 40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 때부터 고길동 시지에 무단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싫어하면서도 얼굴을 붉혀하면서도 이제 같이 살게 되는, 동거하게 되는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됐고, 그다음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포맷인데 그대로 이제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만일 그 당시에서도 어떤 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의 집에 뭐 두기 같은 뭐 이상한 동물이 그럼 들어왔다면은 그걸 키울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질문하신다면은 작가인 저 입장에서도 사실은 못 키울 것 같아요. 근데 못 키우고 어떤 식으로 쫓아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그 고민은 했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왜 이것을 고길동을 키우고 있는가?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작가를 떠나서 이게 그 고길동씨라는 입장에서 이 둘리를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희동이거든요. 그 희동이 같은 경우가, 희동이는 이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동생의 아기니까 이제 고길동씨 입장에서는 조카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못되게도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렇게 내칠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 희동이가 들어옴으로 해서 희동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둘이에요. 이렇게 희동이는 박정자 씨도 못 키우고 고길동 씨도 못 키워요. 단지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둘이고. 근데 어쨌거나 희동이는 이제 맡겨놓고 동생은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족쇄 같은 고리를 이제 작가가 이제 만들어둔 게 이제 밑에 어떤 부분에서 좀 엄밀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둘리를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동물은 그냥 동물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어떤 가족처럼 이렇게 이제 반려처럼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 와서 그 둘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밀착할 수 있고 끈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좀 그런 부분에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둘리가 돌아왔다면 고길동 씨와의 관계가 좀 더 원활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또 둘리가 들어온다. 제 집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올 수 있을까? 그건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 성인이 되신 분들 지금 그냥 이제 한 40대, 3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뭐 거의 둘리 팬일 거라고 봅니다. 거의 뭐 절대적으로 둘리를 지지했고 둘리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둘리를 싫어하는 고길동을 어떤 부분에서는 적으로까지 적개념으로까지도 한번 생각했었던데 이 세대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흘렀다고 배신을 때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둘리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둘리도 그렇고 고길동 씨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나 그 캐릭터들이나 그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40년 전이 됐든 아니면 27년이 됐든 그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가 둘리를 좋아했던 둘리를 정말 지지하고 둘리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그 추억을 같이 공유했던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절로 돌아가시면서 내 아이, 내 애와 함께 같이 그러니까 고길동 씨는 일단 접어두시고 고길동 씨 접어두시고 그냥 그 마냥 그 둘리가 돼서 한번 이 천진난만한 추억 속으로 가져섰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모든 것을 잊고 내려놓고 그냥 한번 그 추억 속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한동안 어쩌다 보니까 둘리보다 길동 씨의 마음을 뺏겼던 그 자기의 어떤 그 자신에서 다시 한번 길동 씨와 둘리를 같이 동시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이 추억의 시간으로 돌아가 봤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30년 전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작업 환경은 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셀 애니메이션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셀 애니메이션이 갖는 그 노동력 그것은 뭐 거의 살인적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1초에 최소한도 14장 이상의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연결해서 이제 애니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또 손으로 붓으로 색깔을 칠해야 됐던 이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2009년 그 애니메이션 그 뉴둘리 할 때도 그 상당 부분이 그 작업을 차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그 워낙 수정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98년도에는 그래도 극장동은 그 70분에서 이제 끝이 났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다들 일일이 이제 셀 수정을 하고 문화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작업을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 셀 작업 못 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디지털 작업 자체가 옛날 과거에 했던 그 셀 같은 그 효과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다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셀보다는 아마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그 손맛을 내는
그 수작업 맛을 내는 식으로 이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과제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새롭게 이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보다 저 판타지적이고 보다 좀 더 어떤 저희가 구현해내려고 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좀 더 원활하게 이제 구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만일 애니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얼마만큼 굉장히 상상력과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좀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은 좋아졌고 이제는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다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아이디어의 이제 싸움이었긴 했지만은 이제는 보다 더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이 이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2013년에 개봉을 하려고 했던 애니메이션 그의 극장용이었거든요. 극장용에서 이제 그 이야기 그것은 아마 이제 지금 다시 아마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어떤 기본 주제가 이제 뭐냐면 어른별 대모험의 어떤 부분에서는 후속작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별 대모험 같은 경우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주로 가서 어떤 뭐 우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왔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외계에서 어떤 외계인들이 와서 이제 지구를 먹으려고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에 둘리와 이제 친구들이 의도치 않게 이제 막아내는 이제 이런 이야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일 이제 하게 되면 그 이야기, 즉, 그 가제가 방부제 소녀들의 지구 대침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작업했던 것이 이제 만화책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감독이 그리고 원작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이 조금은 좀 그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방부제 소녀들의 지구 대침공 만화가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애니메이션 감독이면서 또 원작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제작자 입장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이제 이런 걸 찾아뵙지 못한 것은 거듭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과거의 작품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추억 여행으로 이제 떠나주셨으면 그 둘리를 통해서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린들 대모험을 볼 때만 해도 어린이였다가 그다음 지금 이제 40대, 50대, 30대 후반이 되신 이제 어른 여러분들도 내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추억으로 어떤 소환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둘리를 사랑해 주시면은 또 저희들도 힘내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리를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